자, 이어서 바로 오늘의 일발장전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일발장전의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발장전의 오늘 두 기둥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그리고 우리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가 여전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네, 많으세요. 오늘도 또 네. 파이팅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장이 프리마켓도 열리지 않는 만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연간의 투자 전략 그리고 탑픽까지 세워보게 될 텐데 저희가 먼저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올해의 3대 종목, 3대 테마 저희가 키워드로 준비했거든요. 키워드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16 주도주 투자 전략, 정경민 팀장은 상중하, 그리고 네. 김준호 매니저는 피자전입니다. 네. 저게 뭔가를 의미하나 한번 좀 볼까요? 피자전과 상중하, 피자전, 상중하. 첫 번째 P는 피지컬 AI, 상중하의 상은 독특하네요. 상반기에는 엔터 줍니다. 자, 우리 정경민 팀장과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도주 투자 전략입니다. 상중하를 꼽으셨고 상은 상반기를 뜻하는 네. 것 같은데 엔터주를 바로 첫 번째 공략으로 갑니다. 네,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그런 뉴스들 중에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많죠. 올해의 예. 특수성이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도 많을 거예요. 북구 강로도 있을 거고 네. 남북 경협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테마도 정치 있겠고. 정치 관련 테마도 AI 고속도로도 하나도 반영 안 네, 됐어요. 그런 네.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시감을 주는 AI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나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꼽았던 그런 요인으로 본다면 약간 시간적인 어떤 그 기간만 어떤 그 이벤트가 일정적으로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네. 상중하로 나눴고요. 물론 상반기, 중반기, 중반기, 하반기요. 하반기. 물론 이제 반도체를 비롯해서 바이오 이런 기존의 주도주들이 올해도 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밸류에이션 기존에 있었던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도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리고 올해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더해진다라고 네. 하면 이제 올해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을 이제 상중하로 좀 꼽아봤고요. 역시 이제 상반기 쪽에서는 저는 엔터, 컨텐츠, 컬처 이런 쪽이 좀 그러게요. 스피드를 낼 가능성이 좀 있어 신박해요. 보이고 네. 지난 30일 말일 거래일에도 시간외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를 꼽아라 한다면 역시 이제 대통령의 방중 관련돼서 엔터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다라는 게 네.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됐던 그런 부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 측의 이제 조치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취소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좀 현실성이 좀 결여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속도감이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긴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대통령의 방중이 확정이 되고 이제 그 특사단이죠. 이제 누가 가고 어떤 분야에서는 어떻게 되고 의제가 뭐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 이제 보도가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1월 달에 특히나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좀 CES와 또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어떤 일정상의 어떤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1분기에 이제 실적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잠깐의 그냥 테마로 이제 올랐다 꺾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상반기 적어도 2분기 한 중반까지는 이 이슈가 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 엔터 컨텐츠 이런 쪽을 좀 꼽아봤습니다. 문화산업의 이제 밸류 확장의 어떤 마지막 퍼즐로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중국 소비자 그동안은 좀 음성적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컨텐츠나 엔터에 관련된 이제 이런 소비를 해왔었던 걸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거의 모든 이제 엔터와 컨텐츠 관련된 리포트들, 애널리스트들도 만약에 중국 소비자들이 제대로 매출을 한다면 점점점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남미나 북미,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좀 국한된 그런 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큰 그런 잠재 소비국 중 하나인 중국의 소비가 좀 공식적으로 열리기를 좀 기다렸었는데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요 엔터 컨텐츠 관련된 섹터를 상반기에는 무시 못할 그런 상승력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1월에는 대통령의 방중이 있고 네. 3월에는 3월 20일인가요?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딱 특정이 됐어요. BTS의 이제 3년 7개월 만에 이제 컴백이 있고요. 4월에서 5월에는 이제 본격적인 또 여행 수요가 나오는 또 꽃피는 봄이 좀 오죠. 그렇게 본다면 전 말씀드린 대로 뭐 1월부터 한 2분기 중순까지는 뭐 엔터 컨텐츠 조금 확장한다면 이제 뭐 뷰티 미용 게임 그간 좀 중국 확장에 좀 제동이 걸렸던 그런 섹터들이 힘을 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 종목들의 특징들이 생각보다 공매도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임계점만 돌파를 해준다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른 주가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상중하의 상은 저는 이제 엔터, 컨텐츠, 뭐 문화산업 관련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요 섹터를 조금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상반기에 상은 한 1월부터 4월까지 잡고 보면은요.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방중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약간 중국 관련주들은 보면 서부 T&D를 비롯해가지고 뭐 롯데관광개발 그들이 오는 쪽이었었는데 우리가 가는 쪽이 솔직히 좀 빛을 못 발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알령 해제라든가 해서 엔터가 있고 앞서도 말씀했지만 날짜가 3월 며칠이죠? BTS 컴백이? 3월 20일로 좀 20일입니다. 3월 20일. 이 BTS 컴백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반응한다 치면 1, 2월에는 가장 좀 뜨겁게 반응할 것이 엔터주다. 그리고 또 공매도의 이 쇼커버도 만에 안에 우리가 세게 물릴 때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 정명 팀장은 오늘 상반기의 주도주를 일단 엔터 업종으로 주도 업종을 잡아줬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앞서서 우리가 피자전이었었잖아요. 예, 이제 피입니다. 피. 네. 피자도 전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게 뭐 피자는- 억지로 좀 말을 억지로? 이어붙이긴 한 네. 건데 사실 네. 근데 대학가에 네. 퓨전 음식들 굉장히 판매가 잘 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뭐 김치전이나 이제 감자전 이외에 치즈가루나 페페로니를 뿌려서 네. 피자전이라는 퓨전 음식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 초에는 자유로를 자유로를 정말 참 강력하게 많이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로봇이 정말 올해 시장의 주인공 중에 하나였었는데 터졌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자전으로 똑같이 자유로를 할 수는 없으니까 피지컬 AI의 이제 P로 이제 피자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의 롤을 땡겨와서 맞습니다. 피지컬 네. AI로 약간 좀 유식하게 결국 네. 이제 피지컬 AI라는 게 결국 기계에 이제 사람의 인지 능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피지컬 AI가 많은 어떤 산업 현장이나 또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다 사실 포함되는 건데 그 안에서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이 그 기술의 가장 정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젠슨왕 CEO도 이제 피지컬 AI 시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어떤 대전환이다라고 좀 언급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조금만 늦춰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굉장히 좀 위험을 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 시장은 굉장히 선점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어떤 제조 시스템이 갖춘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깐부 회동을 통해서 또 삼성전자와 또 현대자동차와 또 이제 수장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앞으로 피지컬 AI 쪽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부분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PC에서 우리가 AI를 접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지 또 산업 현장 아니면 뭐 가정에서도 결국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그렇죠. 해가 2026년도고 이번 CES 행사에서도 가장 핵심 키워드는 결국 피지컬 AI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가 확산됐을 때 그 안에 또 포함되는 게 온디바이스 AI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생성형 AI, AI 칩 이게 2025년까지 어떤 대세였다면 2026년부터는 실질적인 어떤 금광인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정부도 이게 발맞춰서 2030년까지 피지컬 AI 글로벌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 육성 정책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피지컬 AI를 지원하고 있고 기업들도 지금 앞다퉈서 피지컬 AI 시대에 R&D 투자를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 피지컬 AI의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는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결국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판단에 피지컬 AI, 피자전의 피지컬 AI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준호 매니저의 테마 업종이 이제 자유로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또 우주항공인데 우주항공. 네. 유주항공을 하고 로봇. 맞습니다.
1년 돌아보면 다 맞추면서 네. 다 초대박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롤을 땡겨가서 땡겨서 피자전의 피지컬 AI인데 CES 2025 첫 번째도 어쨌든 맞습니다. 로봇이잖아요. 피지컬 AI. 네. 세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단기 세론. 물론 이건 뭐 어떻게- 세론이 나올 수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할까요? 왜냐면 네, 네. 항상 이제 뭐 JP 모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CES도 그렇고 그 기대감으로 그냥 올랐던 기업들이 이제 CES 행사에서 이제 별다른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못 시키면 일부 종목들은 세론이 분명히 나올 네.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거기서 또 시장의 기대를 또 충족시켜주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차별화. 결국 이제 로봇이 이제 그 사명에 로자만 붙고 보자만 붙는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시장은 작년이었다면. 2020년에 작년이었다면 네. 올해는 정말 실질적인 어떤 이제 실적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의 어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아니면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게 선별적으로 어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해가 2026년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5년까지는 그냥 로봇이라면 다 올랐지만 네. 올해는 정말 휴머는 로봇의 어떤 기술력을 선보이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양산을 통해서 실적적인 어떤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되는 기업들이 저는 올해의 어떤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첫 번째 주도 업종 정경민 팀장의 엔터 업종 그리고 준호 매니저는 로봇 업종, 이제 피지컬 AI 업종이다. 이제 각 업종의 주도주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정경민 팀장이 꼽은 이 상반기 엔터의 종목은 JYP 엔터를 오늘 주로 꼽았고요. SPG가 피지컬 AI, 준호 매니저의 주도주입니다. JYP 엔터부터 좀 가볼게요. JYP부터 가죠. 네, 뭐 다른 엔터사들도 물론 좋습니다. 뭐 중국인 멤버가 약하다는 또 약간의 이제 혹평도 있긴 네.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다른 엔터사에 대비 신구조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아티스트의 분포가 좀 강점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박진영 뭐 PD라 그러나요? 이 이제 뭐 장관급이죠. 네네. 네. 지금 정부 인사로 임명된 이력도 있다 보니까 좀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의 이제 관심이 다른 종목들보다는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BTS 팬덤인 뭐 아미한테는 조금 뭐 싫은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BTS의 버금가는 티켓 파워와 음반 매출을 보이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우리나라에서 500만 장 이상을 팔 수 있는 3대 그룹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연간 또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좀 기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과거처럼 막 40배, 50배 그런 멀티플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순이익이 뭐 한 1,3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과거 한 30배 정도의 그런 좀 성장성, PER 멀티플을 좀 곱해 본다면 뭐 4조 이상도 저는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고점이 뭐 14만 5천 원 정도까지 굉장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네. 뭐 PR이 한 50배 정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때가 이제 한 1,000억 정도의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500~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 그런 좀 매출의 기회가 좀 늘어가고 이런 확장적인 멀티플이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시가총액 4조 이상은 어렵지 않게 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엔터사들하고 쭉 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60거래일 동안에 이제 그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쭉 봤었는데 사실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네. 사실 이제 다른 엔터 기존의 엔터 3사하고는 큰 뭐 차이는 없고 YG만 조금 좀 하락이 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하이브가 거래소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만 JYP도 뭐 아직 뭐 지금 60거래일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오른 게 거의 없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주가에 그런 좀 부담도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차트로만 본다도 제가 지금 뭐 주봉으로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14만 6천 원까지 이제 올해 뭐 한 달음에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전고점 이거 잠깐 박진영 장관님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나왔을 때 한번 문화위원장. 나왔던 네. 그때 고점 정도는 네. 어렵지 않게 좀 벗겨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전 저점 정도를 손절가로 좀 삼아 본다면 뭐 저는 뭐 2만 원 이상의 그런 목표가 설정 가능하고요. 뭐 손절가는 한 6만 원 한 초반 정도로 좀 잡고 가신다면 뭐 저는 작년에 못 이뤘던 엔터 뭐 또 K컬처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가장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1월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한령 해제 이런 게 나오면은 중국 하면 당연히 SM이지 이런 의견을 또 누가 주신다면요? SM도 뭐 어쨌든 뭐 텐센트가 2대 주주이기 네. 때문에 지난 30일에도 뭐 가장 많이 오른 네.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JYP 오히려 중국이 좀 약하다. 그런 네, 평도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잘 알고 보시면 JYP는 중국
중국 멤버들을 가지고 아티스트를 이제 꾸몄던 이제 그런 이력도 있고요. 아, 예. 일본에 가서는 일본 멤버를 가지고 또 아티스트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이력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현지화 전략을 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역시 스트레이키즈의 스트레이키즈. 티켓 파워, 이거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반기 엔터 업종의 주도주는 JYP 엔터로 꼽았고요. 자, 준호 매니저 피지컬 AI에 이제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나오고 맞습니다. 다 로봇 5배 안 오른다. 네. 올해 주인공은 SPG. SPG. 네, 작년이죠. 2025년도에 템버거가 갔던 종목이 딱 3종목인데 네. 그중에 2종목이 로봇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익홀딩스가 한 20배 가깝게 올랐고 로보티지라는 기업이 한 10배 이상의 어떤 상승 그런가요? 흐름이 네. 나와주면서 지금 시가총액 거의 14위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제 우리가 결국 로봇 3대 강국, 피지컬 AI 3대 강국으로 가려면 중국은 이미 가성비를 앞세워서 정말 대량 양산으로 정말 이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기술력으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은 우회해서 부품과 이제 로봇 손에 지금 집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I의 GPU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로봇 포트폴리오에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먼저 템버거가 올라갔는데 SPG는 최근 들어서 좀 시세가 들어와주면서 아직까지 170%밖에 상승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결국 로보티즈의 어떤 대항마는 국내에서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SPG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밀 감속기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액추에이터를 양산하는데 원래 삼성전자와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을 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휴머노 로봇이라든지 수술용 로봇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돌봄 로봇 다양한 어떤 로봇에 가장 삼성의 맞춤식 액추에이터를 개발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삼성의 피인수와 또 삼성의 수직 계열에 있어서도 결국 SPG의 역할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G가 한동안 못 갔다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LG 그룹에 이제 R&D를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 LG전자도 로봇의 진심이라고 말했잖아요. 로봇 관련된 특허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결국 이제 모바일 사업을 철수하고 나서 로봇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가장 로봇에 집중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으로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삼성과 LG의 가장 협력사가 결국 SPG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CES 행사에서 이제 LG전자가 또 이제 로봇 손과 로봇 팔을 또 네. 공개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영향으로 이제 원익홀딩스도 좀 추가적인 상승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긴 했는데 결국 로봇 손과 로봇 팔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액추에이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액추에이터 기술을 지금 같이 LG 사이언스 파크와 SPG가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지금 이제 LG전자의 어떤 휴머노 로봇이라든지 서비스 로봇 그리고 또 LG전자가 최근에 LG 사이언스 파크라고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센터를 설립하고 결국 스마트 팩토리의 B2B 방식으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SPG의 그 정밀 감속기가 수요가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SPG가 삼성과 또 LG와 손을 잡고 가장 이제 로보틱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공동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과 LG의 어떤 피인수 기대감 또는 지분 투자 기대감 앞으로 협력이 더 공고히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양상이 시작됐을 때 SPG의 또 이제 감속기 그리고 액추에이터의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 가장 선도 기업인 삼성과 LG와 액추에이터로 그러게요.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향후 그 밑단의 기업들까지도 결국 이제 낙수 효과로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가 로보티지의 어떤 상승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보티지와 원익홀딩스가 이미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올해는 또 이제 SPG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과 또 1월 5일 날 노란보트법 입법 앞두고 있고요. 또 3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의 감속기 수요와 액추에이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감속기 기업 중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SPG를 좀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피자전의 첫 번째 P가 피지컬 AI 로봇이었고요. 거기에 주도주는 네. 준호맨전 SPG입니다. 작년에 원익홀딩스가 막판에 10배거를 기록을 했고 로보티즈가 8배. SPG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 네.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실적이 찍히기 있기 때문에 맞아요. CES도 그렇고 뭐 LG 또 삼성 삼성, 나올 네. 때마다 맞아요. SPG의 몸값은 높아질 거다.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 가격 전략까지 가격 좀 볼까요? 일단 뭐 종가 기준으로 81,300원을 일단 매수가로 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이제 97,000원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가 간다라는 전제하에 97,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69,000원을 말씀드릴 건데, 또 이번에 삼성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로드맵을 또 발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선도하는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SPG가 독점으로 또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PG 역할은 삼성이든 LG든 결국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의 어떤 로봇 사업의 확장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SPG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2026 핵심 투자 테마, 투자 업종, 피자전과 상중하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전의 자는 자율주행이고요. 그다음에 상중하의 중은 중반기 스페이스X다. 중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앞서 상반기의 핵심 테마 업종은 엔터, 네. 중반기라 하면 한 4월, 5월부터 여름을 잡을 텐데요. 여름은 거의 스페이스X 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2분기, 3분기 뭐 이런 정도로 좀 잡고 2분기 중반부터 뭐 한 3분기 말 뭐 이 정도 좀 볼 수 있는데 초가을까지, 가을까지. 그 작년 말부터 뭐 이미 뭐 상당 네, 부분 떴어요.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이 뭐 몇몇 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다 경고 딱지 붙이고 네,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이죠. 뭐 역시 이제 인류 역사상 최대의 IPO가 될 것이다. 네. 뭐 2,000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미국 종목들도 뭐 인투이티브 머신즈, 로켓랩, 플래닛랩스 이런 종목들 뭐 정말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작년에 뭐 3배, 4배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있어요. 많이 네, 올라왔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이 새로운 공간이라는 곳에 이제 인류가 진출을 할 때 무한대의 멀티플, 무한대의 밸류에이션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옛날 뭐 이렇게 오래전에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뭐 80년대 뭐 이렇게 우리 뭐 아파트 건설붐 불고 뭐 이럴 때 뭐 3대장 트로이카 무슨 은행, 증권 또 건설 뭐 이렇게 해서 뭐 건설주. 크게 올랐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2000년대 초반 또 등장했을 때 뭐 다 뭐 버블까지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요게 이제 버블을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우리가 진출을 할 때 인류 뭐 이런 좀 이 경제권에서는 뭐 이런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멀티플을 부과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뭐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얼마에 멀티플을 얼마 곱해서 적정 주가가 얼마라는 게 이제 책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모호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속하게 좀 팽창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아직 이제 특정 날짜 뭐 기준 금액 이런 게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3분기 정도 아니면 4분기 초 뭐 이 정도에 좀 가늠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올 한 해 동안 또 간헐적인 뉴스와 함께 해당되는 종목들의 간헐적인 강세가 1년 내내 그냥 계단식으로 툭툭툭툭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좀 돌긴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뭐 좀 나온 이제 그런 상태고, 특정되는 몇몇 이제 특수성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딱지가 이제 몇몇 종목들한테는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쭉 가기보다는 뭐 좀 좋은 뉴스들, 뭐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고 있고 IPO의 소식이 들리는 그 시점마다 계단식으로 툭툭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좀 가벼운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포트폴리오 한 구석을 좀 차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죠. 첫 번째는 이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제 뭐 맞다라고 했다가 지금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미래에셋 그룹처럼 투자를 얼마 했는데 이게 잘 될 경우 투자금이 얼마 될 거야, 몇 배에 달하는 그런 투자금 뭐 엑시트를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가 좀 확실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주가 수익률이 나오기보다는 해당 뉴스에 반응하는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얼마 벌지 모르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벌겠습니다만, 네, 시장의 기대감이 그 정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오히려 구체적인 수치화가 가능한 종목들은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판타지는 없죠. 그렇죠. 네. 예. 뭐 이렇다고 뭐 4천억 투자해서 뭐 4경을 벌 수는 없는 거니까, 예, 4천조를 벌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딱 한도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게 이제 스페이스X 발사체 혹은 부품 쪽에 이런 직접 연관 있는 납품을 했고 뭐 이런 좀 레퍼런스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시장 뭐 관련된 종목들로서 이제 가장 선두에 서여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항공 한다. 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출사표를 좀 내민 만큼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사업을 한다면 어디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요인에서 볼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뭐 이거를 1군, 2군, 3군 나누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수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금융, 그리고 납품 이력이 있는 말하자면 소부장, 연관주.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 이렇게 좀 세 개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펀더멘탈이 약하면 약할수록 또 이런 또 팽창 구간에는 주가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할 것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가 특정 밸류에이션이 확정된 그 순간까지 올 한 해 내내 또 간헐적인 강세가 툭툭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좀 큰 상승을 보일 만한 종목들은 좀 미리 좀 선점해 놓을 그런 가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반기에서 정경민 팀장은 스페이스X 쪽의 테마를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3분기 말 4분기에 상장이 다시 한번 불어볼 테니까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고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1군이 돈 투자한 데들, 뭐 미래에셋증권 레벨들. 2군이 납품한 데들, 캔ኳ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YJ링크. 그리고 3군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이 중에서 과연 어디가 될지는 조금 이따가 주도주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반기에 스페이스X 테마 봤고요. 준호 매니저가 이제 피자전에서 네. 두 번째 이 자를 봐야 됩니다. 자율주행. 네. 작년에 자유로의 자도 자율주행 자율주행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피자전의 자도 마찬가지로 자도? 자율주행인데 네.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어쩌면 또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이건 해는 실체죠, 사실은 올해는. 좀 네, 올해다. 올해는 그래서 실체죠. 결국 네. 자율주행 관련도 사실은 피지컬 AI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 결국 이제 CES 행사에서도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또 그리고 로보택시의 어떤 확장 속도도 올해가 정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자율주행을 가져왔고 결국 이제 테슬라가 또 연말에 또 기습 가격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모델 3의 퍼포먼스 좀 속도가 빠른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가까이 인하를 하기도 했고 가장 이제 스테이셀러인 모델 Y 같은 경우도 350만 원 정도 할인해서 좀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는 4,999만 원 보조금까지 받으면 4,700만 원까지 저렴하게 정말 네. 아이오닉 5보다 일부 모델보다는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이제 소렌토와 그리고 아반떼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모델 Y였는데 어쩌면 모델 Y가 수입차를 뺏어 보는 게 아니라 전 차종을 본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이제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를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는 거는 아니고 이제는 데이터 수집과 결국 FSD, 결국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기차의 어떤 이윤을 어느 정도는 포기하면서도 예. 결국 자율주행에 또 로보틱스에 더욱더 집중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어떤 데이터 수집과 다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정말 많은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FSD 관련해서 모델 X와 그리고 모델 S에는 이미 지금 한국에서 FSD, 비감독형 FSD가 주행되는데 앞으로 빠른 속도로 지금 오스틴을 필두로 한 비감독형 FSD가 이제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사업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는 저는 원년이 올해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어떤 이동수단을 넘어서서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패러다임이 급변할 수 있는 해고요. 그리고 AI와 공유 경제를 결합해서 자동차 산업 구조가 확실히 서비스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해가 구조적으로 바뀌는 해가 저는 올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 이제 피지컬 AI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자동차에 사람의 인지 능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웨이모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프로그램과 코딩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이제부터는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결국 자동차에 AI, 인공지능, 사람의 인지 능력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기가 바로 판단해 버리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게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테슬라의 방식인 카메라 모듈과 AI가 결국 이젠 자율주행의 가장 척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테슬라 향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그 기업들은 올해도 자율주행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좀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서 테슬라 향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을 오늘 탑픽으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건 미국 이야기지 네.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 또 우리나라는 이제 택시 기사분들에 또 대한 네, 또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버도 못한 거였었는데 좀 걸림돌
걸림돌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다 변화되면 자율주행으로? 우리도 이제 네.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뭐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택시에서 결국 이제 자율주행 사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택시 네. 기사들이 결국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결국 이제 FSD 방식으로 이제 로봇 택시를 이제 다운받는 거죠. 일하고 네, 와라라고 네, 하면은 네. 그럼 사람당 2개, 3대 차량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그냥 그 택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 산업이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나 말고도 뭐 2대, 3대 자동차가 스스로 결국 로봇택시 사업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사업권을 만약에 택시 업체나 택시 기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사업이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미래 모빌리티의 어떤 이제 대전환에 있어서 결국 이제 택시 이제 거스를 수는 운송업체 없다. 거스를 수는 자율주행을. 없다라고 보고 있고 택시 운송업체에 분명히 어떤 반발은 있을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 이거를 잘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자율주행 산업은 빨라질 수밖에 없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네. 로봇택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렇죠. 만큼 결국 이제 어떤 대세의 어떤 흐름은 거스를 수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모델 Y가 4,800만 원대. 4,990만 원인데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고 했을 네. 때는 4,700만 원. 네. 야, 그럼 아반떼나 소렌토 막 살려고 했던 분들도 조금 맞습니다. 더해서 막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전략이죠. 네. 그런 다음에 FSD 받아가지고 맞아요. 자기들 자율주행 팔려고. 데이터 수집하고 FSD 네. 소프트웨어 판매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거 좀 전략을 네.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 봤고요. 앞서 얘기했던 이제 두 번째 테마 업종의 각각의 주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팀장은 중반기는 스페이스 X였었는데, 한화 시스템을 주도주, 핵심 주도주로 봤고요. 준호 매니저의 자율주행에서는 LG 이노텍으로 왔습니다. 먼저 한화 시스템부터 가보도록 하죠. 네, 스페이스X라고 하면 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뭐 스피어나 HVA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또 이제 뭐 세아베스틸 지주 뭐 이런 것들을 좀 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 사업 쪽에 이제 조금 포커스를 좀 맞췄고요. 우리도?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계심도 뭐 괜히 그 경고가 붙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무래도 좀 펀더멘탈 위주로 좀 찾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좀 어울리는 종목이겠다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저궤도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사실 대안이 없는 사업자긴 하거든요. 위성 사업을 실질적으로 위성 네트워크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그런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고 국방 쪽으로도 또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운용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쌓였던 이제 노하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들과 비교가 불가능한 이제 그런 레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검증이 된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산 쪽을 조금 이제 옆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거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는 구축함에만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런 A사 레이더를 이제 호위함까지도 한 60대가 넘는 호위함까지도 A사 레이더를 장착을 한다라고 하면 뭐 대당 그래도 이제 매출을 좀 곱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내년부터 올해부터 착수되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매출의 확장 속도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개조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기존에 있었던 네. 레이더를 네. 이제 이렇게 뭐 업데이트? 그동안은 이제 구축함에만 들어가 우리나라는 이제 군함 종류가 이제 세 개인데요.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우리는 순양함은 없고 구축함에만 들어갔었던 그 첨단 뭐 수천억이 들어가는 레이더를 이제는 호위함까지도 그거를 좀 넓히면서 설치를 약간 한다. 준 구축함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방어 레이더를 좀 가져갈 A사 레이더를 가져가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올해부터 적어도 뭐 7, 8대 정도는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이제 다 합쳐 보면은 이제 조 단위 매출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아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첨단 네트워크 전력도 이제 확충이 되어 갈 것 같고 우주항공, 방산 뭐 저는 모두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 포인트가 올해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올 상반기부터 아무래도 이제 사업은 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에 관련된 그런 요인들 그러면 이제 당장 매출이 늘지는 않겠지만 멀티플 PER이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씩 굉장히 이제 주가가 굉장히 오래 횡보를 했어요. 지난 네. 6월 이후부터 뭐 사실 지금 박스권 안에 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조선주 또 방산주 네. 가면서 저렇게 된 거죠. 예, 약간 예.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진 이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박스 한 중반 정도에 좀 놓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좀 예. 신고가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올해 늘어나는 그러니까 내년도 실적에 또 PER을 또 이제 한 35배 정도 좀 적용을 했을 때 그 정도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이었던 한 4만 5천 원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좀 만만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 그리고 방산으로까지 이제 확장을 해본다면 올해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반기 스페이스X 테마 관련해서 정영훈 팀장은 한화 시스템을 주도주로 꼽았습니다. 앞서 말한 이제 세 가지 레벨 중에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이쪽에도 이제 포인트를 잡으셨고 방산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준호 매니저, 피자전의 자율주행인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은 퓨런티어를 생각하시겠지만은 LG 이노텍으로 맞습니다. 오늘. 사실 뭐 실질적으로 네. LG 이노텍이 테슬라의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물론 뭐 삼성전기도 공급하지만 뭐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에만 일부 네. 차종에만 공급을 하고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어떤 이제 차량에는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양산되는 사이버 캡, 올해 양산되는 사이버 캡에도 네. 결국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차량에 9개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8개는 이제 차량 외부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케이블 센서처럼 실내에 하나의 어떤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뭐 세미 트럭 같이 차량이 커질수록 카메라 모듈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이제 고스란히 저는 로보틱스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 저는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은 메커니즘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 결국 이제 내년에 사이버 캡 양산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옵티머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규모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로봇에도 저는 카메라 모듈 센서가 가장 주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폰 매출이 지금까지는 거의 80% 매출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17도 굉장히 잘 팔렸고, 저는 아이폰 18의 매출도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 18이 이제 폴드업 폰을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 18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이폰 17과 18은 연속적으로 잘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12, 13이 역대급 판매량에 보였는데, 딱 교체 주기가 아이폰 16과 또 17과 18로 연결되기 18. 때문에 네. 아이폰 18에서 아이폰에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디바이스인 이제 폴드폰이 새롭게 출시된다고 했을 때는 아이폰 18까지의 어떤 이제 판매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본업도 워낙에 지금 탄탄하게 매출 성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모바일 사업 부분에서도 지금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해가 저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우주 항공까지 지금 이제 LG 이노텍이 미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LG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모바일 사업 철수하고 나서 신선한 동력으로 또 이제 AI와 로보틱스 전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전장과 AI 로보틱스 사업을 다 협력한다고 했을 때 LG 이노텍은 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G 이노텍은 멕시코 공장 증설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이제 전장 생산 능력을 높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지만 또 이제 차량용 와이파이 모듈도 좀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가 지난 금요일 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결국 CES 행사의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 로봇에도 그 센서, 눈은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의 옵티머스 로봇의 유일한 경쟁자가 피규어 AI인데 네. 피규어 AI에도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LG 이노텍이 로보틱스 기업으로서의 어떤 이제 상승폭은 너무나 제한적이었다. 올해 상승폭 보니까 한 75%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보스턴 다이맥스에도 피규어 AI에도, 그리고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맥스에도, LG의 로보틱스에도, 그리고 향후에 삼성의 로보틱스에도 결국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저는 LG 이노텍이 자율주행에도 그리고 로보틱스에도 아직까지 전 밸류가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아이폰 판매량이 굉장히 잘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은 나왔지만 올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관련된 사이버캣과 옵티머스 양산과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의 어떤 양산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저는 LG 이노텍의 어떤 이제 새로운 비모바일 사업분에서도 매출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컨던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타핏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이 실은 자율주행이고요. 자율주행도 로봇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눈두 카메라고요. 네. 자율주행의 눈두 눈두 카메라니까 카메라, 맞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LG 이노텍이 또 내년에 주도주로 여기에 플러스가 아이폰 18. 맞아요. 아이폰 폴더블 18 까지. 폰에 거기에 또 카메라 모듈까지 있는 LG 이노텍이 주도주였었고요. 자, 네. 이제 세 번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자전 그리고 상중하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중하의 하를 보시면은요. 하반기로 가겠죠. 자, 과연 하반기에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하반기에는 팀 LG. 재밌네요. 그다음 피자전의 전엔 네. 전력 인프라로 맞습니다. 갔습니다. 정경민 팀장 하반기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가을 겨울입니다. 팀 LG. 예, 그 전체적인 그 뉘앙스로 봤을 때는 준호 매니저랑 거의 좀 일치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좀 생각을 하고요. 팀 LG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LG 안에 이 다 AI에 있다? 관련된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내포되어 있는데 아직 그 가치가 주가에 투영되지 못했다. 근데 그런 흐름상으로 봤을 때 내년 중반 이후에는 LG 그룹 쪽에 이제 특별한 몇몇 종목들로 이런 이제 가치들이 투영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팀 LG 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LG 이노텍을 제외하면 사실 작년에는 거의 주목을 잘 받지 못했어요. LG 관련된. 그리고 뭐 막판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수주 취소 나오고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문매를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디스플레이도 될 듯 안 되고. 네, 디스플레이도 뭐 애플 쪽으로 뭐 이제 뭐 삼성과 함께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만 있고 뭐 주가는 계속 그냥 갈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이고 LG 전자도 그랬고요. 뭐 이제 LG 전반적으로 뭐 생활 건강 예, 아픔이죠. LG가 네. 투자한다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만 오르고 정작 LG 관련된 종목들은 뭐 작년 한 해 뭐 거의 이제 제자리에서 그냥 맴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투자했던 것들 그리고 LG의 기술과 가치들은 말씀드린 대로 내년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좀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팀 LG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AI 쪽에 이제 뭐 반도체, 전력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쪽이 관심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드디어.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LG 그룹주 안에서 이제 몇몇 종목들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줬던 거는 역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뭐 LG 그룹사들에 관련돼서는 전자, 유플러스, LG 에너지 솔루션, LG CNS 등이 이제 참여할 소식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 인터셉트를 인수를 하면서 네. 이제는 이제 전기를 사오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제 직접 생산해서 자신들이 전력 매니지먼트를 직접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의중들이 이제 좀 뉴스로 해서 좀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뭐 당장 뭐 오늘부터 막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치고 나가라기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저는 이제 내년 올해 중반부터 이제 서서히 좀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좀 빛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LG 전자는 역시 이제 오랜 가전 제조 특히 이제 모터 부분에 굉장히 이제 특화된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전 세계에서 뭐 최고라고 볼 거예요. 저는 거의 이제 20년 다 돼가는 이제 신혼 살림 중에서도 이제 LG 관련된 모터 관련된 종목들 세탁기나 뭐 김치냉장고 아직도 좀 잘 쓰고 아직도요? 있고, 네. 20년째? 전혀 뭐 문제 없이 지금 쓰고 신혼 있는데. 살림을 아직도 네, 쓴다. 아직도 이제 몇몇 그 가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역시 LG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박 분야, 이제 공조, 냉각 이런 쪽에서는 저는 뭐 전 세계에서 정말 탑티어다라는 지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공조. 예. 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를 이용한 이제 전력 안정화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 비 오면 안 되고 흐린 날 안 되고 날 추우면 안 되고 먼지 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력을 이제 골고루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역시 이제 ESS 이 시장이 이 EV 시장이 갈가먹은 또 우리의 예상과 가정을 흐트러뜨렸던 거에 얼마만큼을 침투를 하면서 이제 매출로 연결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고 뭐 LG U+는 역시 이제 시스템 네트워킹 그리고 LG CNS는 이제 운용, 설계 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턴키 방식으로 받아온다라고 하면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각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을 걸로 좀 봐지고 있고요. 역시 이제 LG 이노텍도 뭐 기판부터 피지컬 AI까지 광학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LG 그룹의 역량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는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닷컴 버블 때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AI도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난 이후에 인프라는 남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네트워킹, 초고속 인터넷, 뭐 전자상거래 뭐 이런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한 10년 후에 돈이 이제, 됐죠, 이제. 네,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확 다시 좀 촉발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물론 이제 뭐 한두 업체가 이제 뭐 만세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이 투자에 조금 버거워하는 시점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AI 인프라는 뭐 끝까지 남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AI 인프라라고 한다면 역시 데이터 센터 그 관련된 운영 또 전력 뭐 이런 쪽이 끝까지 뭐 AI 버블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AI 인프라의 매니지먼트 시장이 좀 열리면서 그와 맞는 이제 팀 LG 관련된 종목들이 새로운 멀티플, 새로운 밸류를 장착해 나가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는 팀 LG 한번 주목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입니다. 팀 LG 쪽에서 특히 이제 AI의 인프라 쪽을 하나의 메인 테마로 좀 잡겠습니다. LG U+의 데이터 센터도 상당하고요. 데이터 센터 또 시켜야 되니까 공조, 냉방들, 시스템까지도 함께 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약간 별개지만 LG 생건 이건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탄건에 대한 질문도 좀 있어서 언제 살아납니까? LG 생활건강은요? LG 생거는 뭐 중국 이제 뭐 잘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기대치가 나온다면 이제 조금 이제 움직일 가능성인데 지금 이쪽 필수품 쪽으로는 약간 좀 구조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팀 LG에서 일단 LG 생건을 이야기하신 건 아닙니다. 저긴 약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 AI 인프라 쪽이고요. 거기엔 또 뭐 LG 이노텍도 포함이 될 텐데. 앞서 우리 LG 이노텍 할 때 가격 전략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면서 피자전의 마지막 전력 인프라 전에 주도주까지 보죠. 네, 일단 뭐 LG노텍 매수가는 일단 27만 1,0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 직전 고점 돌파를 보고 있어서 32만 5,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4만 1,000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저점을 손절가로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자전에 일단 전을 말씀드리는데 결국 전력 인프라예요. 그래서 저는 AI 안에서도 이제 차별화 장세가 이제 오래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AI 거품론을 무시하고도 꾸준하게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는 그 안에서 전력 인프라 그 안에서 더 면밀히 들어가면 결국 변압기가 결국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AI 거품론으로 같이 조정해 놔뒀던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제 학습 효과로 결국 이제 AI 칩 대장주인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전력 인프라 섹터가 결국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 돈다? 맞습니다. 처음 하던 식으로 똑같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AI 안에서 또 실적, 우리가 또 이제 사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된 상태에서 결국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거는 변압기 쪽이 가장 여기가 확실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칩보다 이젠 전기 또 그리고 전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거의 중론이고요. 결국 AI 경쟁의 어떤 핵심 변수로 결국 전력이 가장 핵심 키워드고 또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 했어요. 변압기 쇼티지를 해결해야 AI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력 인프라 안에서도 변압기 쇼티지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상태고 결국 이제 미국 현지 내에서 또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은 결국 이제 앞으로의 어떤 수주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AI 섹터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변압기는 마지막까지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전력 인프라 안에 변압기 기업 한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주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상중하 하반기에는 팀 LG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피자전은 전력 인프라인데요. 각각의 주도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팀 LG 쪽에서는 뭘까요? LG전자, 전력 인프라에서는 LS 일렉트릭입니다. LG전자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요.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로보티즈가 로봇에서 8배 갔는데 저도 지금 팀 LG에서 로보티즈라고 생각할 뻔했는데 로보티즈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 LG 팀 LG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LG 쪽은 못 갔어요. LG전자 갈까요? 네. 뭐 이제 LG전자는 이제 되게 이제 영역의 그런 약간 요물 같은 종목이에요. 요물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하면은 야, 그럼 LG전자 되겠어? 뭐 LG 해갖고 내가 먹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뭐 좀 생각해 보시면 작년 요맘때 SK 하이닉스 뭐 20만 원, 뭐 삼성전자 5만 원, 뭐 효성중공업 뭐 한 30 얼마 할 때 SK 하이닉스 60만 원 갑니다. 뭐 삼성전자 12만 원 가고 뭐
효성중공 200만 원 갈 거예요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혼났죠. 그런 네.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LG전자 뭐 저는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면 뭐 한 15만 원 정도는 좀 열어놓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이제 올해 말에 가서 이제 보면 알겠죠. LG전자 좀 9만 얼마 할 때 그거 15만 원 그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싼 가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선별을 한 거고요. 네. 역시 이제 팀 LG 중에서도 이제 턴키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역시 LG전자고 자기 자본이 지금 한 27조, 26조 이 정도 돼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LG전자가 15조 정도입니다. 그럼 저는 자기 자본 정도는 그래도 좀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PBR이 됐든 PER이 됐든 어쨌든 멀티플이 가전에 머물러 있는 멀티플 PER을 받다가 어쨌든 AI 인프라와 관련된 매니지먼트에 관련된 그런 수주가 한두 개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멀티플이 좀 급하게 좀 수정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뭐 자기 자본 지금 시총 한 25조, 26조 정도에 좀 걸맞는 그런 주가를 좀 산출을 해보면 15만 원 이상 뭐 어렵지 않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으로 볼 수 직전 저점이었던 한 8만 3천 원 정도로 조금 대형주치고는 타이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올 하반기 뭐 올 중반 이후에 팀 LG의 어떤 좀 변화된 모습은 저는 조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에 그간 좀 많은 좀 실망하셨던 분들 올해는 꼭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 요물이라는 또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지금 9만 원대인데 올 연말 주가 2026년 연말 주가를 15만 원대까지 일단은 잡아주셨고요. 그러게요. 이 가전이라는 여기에다가 약간 뭔가를 덮어 씌워야 되는데 AI를 약간 입혀야 되는데 턴키 한번 어디선가 수출하면 된다 이거죠? 수주 한번 받으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클로이 같은 게 좀 대박 나서 네. 예, 뭐 그런 걸로 좀 움직일 수도 있는가 뭐 지금 아직 LG 전반적으로 어떤 잠재력이 주가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투영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개선될 여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가전을 너무 잘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신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못 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로 갔고요. LS 일렉트릭 열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뭐 효성중공업도 있고 H현대일렉트릭도 있지만 하반기에 또 수주를 꾸준하게 이어갔던 기업이 저는 LS 일렉트릭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딱 그 타이밍이 또 AI 거품론이 또 다시 한번 부각됐던 때라 이제 주가가 저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 수주액이 데이터 센터 향 수주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그 중에서 8천억은 지금 이제 북미향 데이터 센터 수주 그리고 이제 2천억은 국내 데이터 센터 향 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록을 그 기록 랠리가 올해도 저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수주가 상반기에는 한 1,600억 정도가 됐었는데 하반기에 지금 이제 3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AI 거품론으로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분위기가 무거웠을 때 수주 공시가 계속 잇따라 또 주간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지만 그렇죠. 다시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칩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 차례는 저는 전력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텍사스주 베스트럽 지금 이제 캠퍼스 생산 거점으로 지금 꾸준하게 증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매출 성장이 거의 구조적인 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특히 AI 어떤 전력의 가장 핵심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ESS 쪽에서도 LS 일렉트릭이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ESS용 전력 변환 장치 미국 인증을 획득을 하면서 지금 이제 대형 발전소뿐만 아니라 산업용 ESS까지 맞춤형 지금 솔루션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AI 칩보다 지금 전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고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이제 변압기와 또 그리고 ESS 사업을 조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의 어떤 실적도 그리고 수주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LS 일렉트릭을 탑픽종으로 선정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보죠. 네, 가격 전략은 지금 충분히 저는 단기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일단 매수가는 일단 46만 원, 또 그리고 46만 5천 원
부분대에서 일단은 매수가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전일 종가였던 46만 원을 일단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55만 8천 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9만 6천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삼국지 관훈장님은 바이오는 HLB, 알테오젠, 메지오, 오스커텍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바이오는 왜 없나요? 정영 팀장,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는데 바이오는 왜 안 하나요? 바이오 쪽들의 의견이 좀 나오는데 그렇네요. 공교롭게도 바이오가 없습니다. 네, 밑밥을 이미 그래서 제가 깔았던 게 반도체와 바이오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뭐 미리 잘 갈 거는 좀 빼놓고 그동안 이제 약간 이제 소외됐던 것들 중에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주가 레벨이 낮았던 것들 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뭐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뭐 저는 뭐 2차 전지도 올해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도 나왔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게 갑자기 툭 부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요? 기존에 네. 있었던 그런 좀 주도주들은 이제 움직이는 가운데 그간 좀 자기의 잠재력을 다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 중에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나타난 것들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이오는 뭐 무조건 아까 바이오는 네. 밑에 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와 바이오는 깔고 갔기 때문에 저희 오늘의 이 주도 업종과 주도주에서는 빠졌다는 점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올 한 해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